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입니다. 가나다 순이고 득표율은 이번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차 경선 때보다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됐죠. 결국 국민의힘의 2차 선택은 반탄 후보 1명, 찬탄 후보 1명으로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반탄 흐름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은 2차 경선에서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음 달 3일 이 2명에서 최종 1명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오늘 경선 결과 영상으로 보시고 이 내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두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3차에 올랐어요. 이번에 당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사실 좀 예상이 틀렸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는 맞췄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김문수 후보 말고. 네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관록이라는 걸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번의 대선 후보 경험과 당대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TK에 하방을 해서 대구시장을 하면서 절치부심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좀 틀린 이유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토론 전략에서 조금 뭔가 좀 부재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지금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그 당원과 여론이 몰린 것은 예. 아마도 한덕수 후보의 최종 단일화 컷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일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그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이 조금 평정심을 잃으면서 이번 페이스에서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동안 벌어졌던 토론의 과정을 지지자들이 지켜봤을 것이다. 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최수영 평론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아, 그랬어요? 홍준표 예. 후보가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장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반사 이걸 일정 시간까지는 홍준표 전 시장께서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어제 오늘 확실하게 출마를 선언하다시피 조금 그랬죠. 더 굳혀지면서 예. 오히려 그러려면 애매하게 홍준표 후보보다는 확실하게 단일화를 명명하고 명확하게 예. 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더 많이 당심이 쏠린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확실하게 어쨌든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 또 김문수 후보에게 있었고 나경원 후보보다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하자면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까지의 단일화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친윤들의 입장들이 좀 더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겠냐라고 예. 하는 측면이고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엄에는 말하자면 옹호를 했습니다만 일정 정도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애매한 스탠스 자체가 약간 마지막에 가서 응집력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는 그게 어떤 모금의 부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0시간 만에 엄청나게 뭐 30억 가까이 모였다라고 함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이 그런 자금난에 조금 시달린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 분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택을 했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까지 본선 아직 지금 2차 경선까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본선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어쨌든 선택지는 사지 선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 조금 약했다. 예. 콘텐츠에 비해서. 아니,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 이유를 좀 분석해. 한동훈 달라고. 후보는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팬덤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파면돼 있기 때문에 파면된 이후에 당의 정상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공격에 있어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후보가 한동훈 후보다라고 예.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정도 많은 당원들도 탄핵의 강을 건너왔거나 건너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아까 발표한 2시 한 20분 전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대충 그런 당내의 골이 많이 좁아지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예. 그런 트렌드는 앞으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트렌드에 따라서는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니, 왜냐하면 2차 경선의 당심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네. 토요일 날 있을 3차 경선의 컷오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 쪽에 당심이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걸 넘어서 본선 경쟁력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후보 쪽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지금 대행과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분들의 당심과 여론이 다 몰렸다고 저는 봅니다. 초반부터 그런 그렇죠. 입장을 견지했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는 만일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방식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게 콘클라베라고 얘기해요. 예. 일종의 밀실안에 앉아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다 얘기까지 한다는 거는 지금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최종 후보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한동훈 후보는 결이 명확합니다. 일단은 자강론이 우선인 거죠. 일단 우리가 후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아직 그분이 출마 선언하지도 않았고 예. 그분과 룰 세팅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넌 후보를 선택하는 게 그게 우선이다 얘기를 하는 선이 명확하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전 내일 토론회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내일 토론. 왜냐하면 예.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저는 내일 다른 게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른바 디폴트 기본값이고 예. 그건 뭐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 그다음에 예. 그거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럼 반성과 성찰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장의 문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류와 선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내일 여기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는가가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에 그 여론조사의 흐름과 당원 투표의 흐름을 완전히 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예. 그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서요. 그러면 네네. 말 나온 김에 오늘 그 두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가안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입당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원래 우리 당 경선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또 하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8명이 와서, 8명이 뭡니까? 11명이 와서 마지막 2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경선의 원샷 경선을 얘기하는 거에 답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는 일단 좀 부정적인 기류가 느껴져요. 지금 김영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뭐 아직 지금 얘기도 한덕수 대행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언제쯤 본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여부와 시점은 어떻게 좀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두 사람 플러스 한덕수, 그래서 3인 경선하자 그런 제안을 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일 저는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 놓고 한동수 후보와 경선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까? 예.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다 뭐 예견된 까이진. 단일화 수순이. 그렇다면 정말 지혜롭다면 한동훈 후보를 올려놓고 예. 김문수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 하면 시너지가 있어요. 예. 볼만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가 될 수도 있고 한동훈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가장 국민의힘에서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예.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유연하게 적응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측면인데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